자, 4형식과 5형식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 방송 담기 전에 그 숙제했던 거 선생님이 교정해주면서 이 4형식, 5형식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일단 영어의 4형식이라는 형식에 대해서 좀 알고 갈게요. 자, 우리가 4형식이란 말은 뭐냐면, 영어에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영어를 배우는 많은 이런 학습하는 나라들에서는 영어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형식이라는 스트럭처를 나눠서 구분하는데 마치 이 무슨 미국이나 모든 나라에서 5개 형식으로 영어를 공부한다라는 착각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어떤 나라는 25개 형식으로 구별되는 학교도 있으니까. 단지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5개 형식으로 구별했습니다. 자, 그 중에 4형식이라는 그런 기본적 형태가 문장에 주어가 나오고요. 당연히 동사까지 나와야지 우리가 하는 문장이 만들어진 기본 요소죠. 그런 다음에 자, 여느 타동사가 들어간 문장과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형식은 특이하게 목적어가 하나가 아니고 2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나는 목적어 1, 목적어 2라고 적고 실제 우리가 문법 책에서는 이거를 간접 목적어 두 개의 것을 직접 목적어라고 적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에 5형식까지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5형식이라는 거 왜 같이 설명하느냐? 5형식은 자, 일단 주어와 동사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목적어가 들어가겠죠? 자, 그런 뒤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단어는 OC라 그래가지고 얘는 앞에 있는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이걸 보호라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자, 물론 이 보호는 명사일 수도 있고 명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보호는. 하지만 목적어는 반드시 목적어는 명사여야만 해요. 영어에서는. 자,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두 가지 다른 형식이에요.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가 4형식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우리가 수동태를 만들려면 목적어가 먼저 주어자를 가야 되죠. 그 말은 4형식이라 배웠던 문장은 목적어 2개이기 때문에 각각 목적어 1이 앞으로 목적어 2가 앞으로 가가지고 두 종류의 수동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맞죠? 반면에 5형식은 뭔가 지금 동사 뒤에 뭐가 들어가는 거 되게 많은데 여기에서는 목적어라고 배운 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만 앞으로 가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느냐? 이 4형식과 5형식이 모양이 되게 비슷해요. 어떨 때는 다르지만 되게 비슷해요. 그럼 이걸 구별을 할 수 있어야지 이거 수동태를 2개 만들 수 있는 4형식인지 하나를 만드는 5형식인지 알 수 있겠죠. 그거를 구별하는 방법을 조금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거를 구별하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동태를 만드는 걸 가볼게요. 자,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일단 보면 영어에서 목적어라 하는 건 모든 목적어는 잠깐 이거 지울게요. 이렇게 잠깐 모든 목적어라는 건 반드시 명사여야만 해요. 그리고 이 주어랑 이 목적어는 절대 같은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5형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어랑 목적어는 같은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조금 이따 우리가 이제 실제 문장 보고 이 형태를 구분하면 되게 쉬워요. 자, 두 번째는 간접 목적어 뒤에 쓰인 게 목적어 뒤에 쓰인 게 또 다른 목적어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자, 앞에 있는 목적어하고 뒤에 있는 목적어하고 관계가 전혀 없다면 그러면 이건 또 다른 목적어예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명사랑 뒤에 나오는 명사가 같은 대상이 되거나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이래버리면 이런 경우는 보호가 돼요. 자, 아래 그냥 내용을 바로 가볼게요. 물론 여기 사형식 나와 있으니까 미하고 더 북이라는 2개의 명사가 나왔어요. 자, 그녀하고 나하고 같나요? 안 같죠? 나하고 그 책하고 같나요? 같지 않죠. 그러면 얘는 하나의 목적어, 또 다른 하나의 목적어. 그럼 이게 앞에 게 목적어 1, 목적어 2가 돼요. 안 어렵죠? 자, 그럼 이거는 목적어 2개 나오는 몇 형식 문장? 여기 나와 있는 4형식 문장이라 그래요. 자, 그래요? 그럼 5형식 한번 가볼까요? 쭉 갈게요. 자, 여기도 보면
He made his daughter a teacher. his daughter라는 명사 하나, 그 다음에 선생님이란 목적 둘이에요. 자, 볼까요? 그하고 그의 딸하고 같나요? 안 같죠? 당연히 얘는 목적어. 그의 딸과 선생님의 관계. 해석해봤더니 그가 그의 딸을 선생님으로 만들었으니 그의 딸과 선생님은 관계가 있죠. 엄밀히 말하면 같은 대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얘는 목적어가 아니에요. 그럼 뭐야? 앞에 있는 그녀의 딸이라는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영어에서 보충 설명해주는 말을 다른 말로 보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럼 이런 문장 우리가 아까 했던 수동태니까 이 목적어만 수동태로 만들 수 있지, 이 뒤에 있는 이 a teacher란 명사는 절대 문장의 수동태로 만들어서 앞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자, 이거는 그나마 쉬운 건데 다음 거 볼게요. me하고 she하고예요. 그녀는 그런데 뒤에 to clean the house, 이거는 to 부정사인데 우리 to 부정사를 그냥 배운 게 아니에요. to 부정사는 명사의 역할, 형용사의 역할, 부사의 역할이라고 배웠어요. 명사의 역할은 뭡니까? 그냥 앵무새처럼 해석할 때 뭐뭐 것, 기로 해석됩니다. 형용사는요, 앞에 명사가 있고 해석이 뭐뭐 리을로 됩니다. 투부정사 부사 역할은요, 종류가 많은데요. 뭐 대표적인 게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때문에도 해석된 등등의 해석이 됩니다라고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도대체 어디에 써먹지? 바로 여기에 써먹는 거예요. 자, 왜? 그녀는 나에게 그 방을 청소하는 것을 부탁했다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해석이 뭔마는 것으로 해석됐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투부정사는 명사입니다. 미도 명사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녀하고 나하고 같아요? 안 같죠? 그럼 여기는 목적어예요. 목적어 이랬으면 또 헷갈리니까 그냥 목적어를 할게요. 목적어예요. 자, 두 번째. 그런데 방을 청소한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동일한 대상이 될 수는 없죠. 그러면 동일한 대상은 아닌데 그녀가 나한테 방을 청소하는 것을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 행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하는 것과 관련 있죠. 맞나요? 그러면 이거는 보호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별로 안 어렵죠? 자, 그러니까 아까의 위의 문장처럼 명사가 쓰이면 둘이 같냐 틀리냐만 보면 되는데 여기처럼 명사가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식 것들이 나왔을 때는 그 앞에 있는 명사하고 관계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시 더 올라옵니다. 이걸 미리 선생님이 설명해 준 이유는 우리가 이게 사형식인지 오형식인지 구분은 할 줄 알아야지 수동태 만들 때 뭐 앞 명사 두 개를 각각 하나씩 보내냐 아니면 하나만 보내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사형식과 오형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얘기를 드렸고, 자, 그럼 실제 이제 만들어지는 걸로 봅시다. 자, 여기 잘 보다시피 이제 me하고 the book이 각각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일단 내가 이 me라는 것을 간접 목적어라 그랬죠? 뒤에 나오는 문장을 직접 목적어라 그래요. 자, 그런데 보통 간접 목적어는 다 사람이에요. 직접 목적어는 뭔가를 줄 대상인 물건이에요. 자, 요거를 이렇게 먼저 한번 체크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나라고 하는 간접 목적으로 문장 맨 앞에 보냈어요. 그리고 뒤에 부분 똑같죠. 왜? 수동태를 만들려면 보시다시피 동사를 썼는데 비동사 플러스 pp를 쓰는데 우리가 뭐는 같죠? 항상 시제는 같아야 되니까 I 다음에 was given이라는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문장을 씁니다. 그리고 뭐만 남았어요? 책이 있죠. 그냥 그대로 내렸으면 돼요. by her. 너무 쉽죠. 해석은 나는요 주는 것을 당했다는 받았다. 그 책을 그녀에 의해서. 자, 여기는 쉬운데 문제는 두 번째 거예요. 자, 왜 두 번째 거냐? 이번에는 그 책이라고 하는 사물에 해당되는 우리가 뭐야? 직접 목적을 했죠. 그걸 직목이라 적을게요. 직접 목적을 문장 앞으로 보낸 다음에 똑같이 비동사 플러스 pp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요 받았다? 이상하죠? 사람이 아닌 이상 그 책은 받았다 해서 안 돼요. 그 책은 was given은 주어졌답니다. 나는 주어졌다 하면 이상하니까 나는 받았다라고 가능한데 그 대상은 받았다는 말보다는 주어졌다란 말로 써야겠죠?
자, 이거 왜 이렇게 쓰이는지 알겠죠? 우리나라 말로 할 때. 중요한 건. 그런데 누구에게 주느냐? 대상은 나예요. 자, 여기 때문이죠. 그 책은요, 주어졌다, 나에게라는 말이, 이게 의미상 꼭 들어가 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있지도 않던 갑자기 전치사가 하나 딱 중간에 들어가야 돼요. 누구누구에게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사형식 문장에 특이한 놈이 하나 나타났다. 어떤 놈들? 전치사를 뒤에 집어넣어야 되는 문제가 생겼다. 이 전치사는 어떤 전치사가 다 넣는 게 아니라 방금 우리 책에 나온 것처럼 to가 있고요, for가 있고요, of라는 세 종류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무엇이 앞으로 갔을 때? 사물에 해당되는 간접 목적 문장이 맨 앞으로 갔을 때. 그리고 또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남겨진 목적어가 사람인 경우는 전치사를 꼭 써서 수동태를 만듭니다. 그런데 to, for, of 하면 낯이 굉장히 익는데? 이 단어 되게 낯이 익는데 어디서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라고 하시는 분은, 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쓰냐면 영어에서 이런 거야. They made me a book. 자, 그들은 나에게 책을 한 권 만들어줬다. 나라는 대상하고 책이라는 대상, 일단 그들과 나 같아요? 안 같죠? 목적어예요. 나하고 그 책하고 같아요? 안 같죠? 목적어예요. 이거 방금 했던 사형식 문장이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수동태로 만드는 게 아니고 얘 자리를 바꾼 적이 있어요. 해석은 그들은 만들었어요. 하나의 책을. 자리만 바꾸면 어떻게 되나? 이때 전치사를 넣는데 to를 쓰는 거 아닙니까? 미안해요. 이때는 for를 써요. 라고 우리가 했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안 배우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은 방금 여기는 to를 썼잖아. 그럼 선생님이 방금 to도 되고 for도 되고 of도 된다고 그랬는데, 아니 무슨 무작위로 어떨 때는 to를 쓰고 어떨 때는 for를 쓰니? 그게 아니고 이 to를 쓸 거냐 for를 쓸 거냐 of를 쓸 거냐는 그 앞에 들어가는 동사의 성질에 따라 달라요. 자, 대부분의 누구에게 뭔가를 한다라는 의미를 쓸 때는 다 to를 써요. 그런데 몇 가지 꼭 외워야 될 동사가 있어요. 어떤 동사냐? 이 made처럼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주다, 누구를 위해 사다, 누구를 위해 요리하다. 자, 일단 더 많지만 요 세 개는 꼭 외워둘게요. 우리가 주로 요거와 요걸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문장 만들 때 더 많이 외우는 건 필요 없어요. 자, 요런 정도 것들이 쓰이면 우리가 이렇게 사형식 문장을 이거 3형식 바꾼다 그래요. 각자 목적어 바뀌었을 때 for를 쓰는 경우. 근데 지금 이거 수동태인데 왜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수동태인데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자, 방금 했던 단어 make, buy, cook 있죠? 이런 단어는 수동태로 만들었어도 바로 여기 부분이에요. 수동태로 만들었어도 이 전치사 그대로 사용이 돼요. 볼까요? 그는 나에게 컴퓨터 한 대를 나의 생일 선물로 사줬습니다. 자, 그럼 일단 나라는 대상이 1, 컴퓨터가 2예요. 자, 그 중에 컴퓨터라는 목적어를 문장의 주어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사물이 앞으로 같이 쓸 때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의 컴퓨터가 사는 걸 당했다? 구매되었다 라고 쓰죠. 구매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나와 있는 나라는 대상을 뒤에 남겨놨는데 이때 그 앞에 전치사 for를 씁니다. 원래는 이 자리에 뭐가 들었었어요? to를 썼죠. 이 자리엔 to를 쓰면 안 돼요. 이유는 조금 전에 말했던 그 buy라는 단어, 여기 보이시죠? buy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땐 수동태를 만들어도 사람을 뒤에 남길 땐 반드시 전치사 for를 씁니다. of를 쓰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행인 게 ask란 단어를 수동태로 만들 때도, ask란 단어를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 바꿔서 문장을 썼을 때도 전부 뒤에 of를 써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 for를 쓴다라는 요 세 가지 make, buy, cook과 of를 쓰는 ask란 이 네 개는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가 사형식 문장의 기본적인 수동태를 전부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녹화되고 있죠? 자, 이번엔 5형식입니다. 그런데 5형식을 선생님이 방금 했던 이 쉬운 것들은 사실은 별로
그닥 중요치 않아요. 자, 왜냐하면 오형식 하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오형식 동사 하면 생각나는 거. 바로 많이 들어봤죠? 지각동사랑 사역동사. 지각동사는 보다, 듣다, 느끼다고, 사역동사 못막에 시키다는 단어죠. 아니, 이걸 우리가 왜 배웠었지? 지각동사는 특이하게 지각동사랑 사역동사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대표적인 얘기죠. 그녀는요, 그가 노래를 부르게 만들었다. 어? 왜 여기 동사 원형이 들어갔지? 동사가 두 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여기 동사 있는데 원래는 여기에가 to가 들어가야 되죠. 왜? 동사 두 개 못 쓰니까. 하지만 지각동사나 사역동사는 뒤에 이렇게 원형 형태를 쓴다라고 우리가 배워서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지각동사, 사역동사 뒤에 원형 들어간 거 막 계속 외웠었어요. 그랬죠? 그 지각동사랑 사역동사가 놀랍게도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오형식 문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아까 했던 방법처럼 그하고 노래를 부리다를 좀 탈색할까요? 노래를 부르다라는 걸 딱 할게요. 일단 그하고 그녀하고 같을 수 없죠. 그녀는 당연히 목적어예요. 자,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른다라는 행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같다 갈 수 없어요. 근데 노래를 누가 부릅니까? 그가 부르죠. 그럼 그라는 앞에 있는 목적어랑 관련이 있죠.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목적격 보호. 이래서 오형식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오형식이라고 배웠던 건 수동태를 하나밖에 못 만드는구나. 여기서는 그라는 대상이 앞으로 가면 되겠구나. 그런데 만들어진 결과가 놀라워요. 이거 만들어 놓은 거 말고 내가 그냥 만들게 여기다가. 어차피 똑같은 지시겠지만 he라고 하는 대상이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made라는 과거형 비동사 플러스 pp 시제에 맞추니까 was made가 되겠죠. she라고 하는 주어 맨 뒤로 보낼게요. by her. 그럼 뭐만 남았느냐? sing a song을 여기다 그대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도 동사고 여기도 동사야. 동사가 계속 연속되면 아주 그냥 지구 끝까지 동사를 쓰지 그래? 안 되죠. 이건 안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온 다음에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하는 이런 경우는 원형 부정사를 쓸 수 있는데 동사 뒤에 또 다른 동사 원형 형태를 쓰는 건 문장상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어쩔 수 없이 이럴 때는 이 앞에 to를 붙여주자. 그렇지 않고서는 이 동사에 우리가 구분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럴 때는 동사를 붙여 쓰자라고 아마 하지 않았을까. 이게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이유에서 to를 앞에 붙여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지각동사, 사역동사처럼 전부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간 형태는 전부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선생님 그 위에 문장 나는 들었다. 그녀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걸 들었다는데 여기는 그냥 그대로 썼는데요? 이게 원형이에요? 동사 원형이에요? 아니죠. 얘는 뭐지? 노래를 부르는 중인 걸 들은 거기 때문에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현재 분사란 건 문장에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바로 형용사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두 개를 못 쓰는 건 동사예요. 형용사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를 만들어도 ing 형태, 다시 말해서 하고 있는 중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적으셔야 돼요. 오히려 이건 그냥 적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수동태를 만들 때 원래 있던 모양을 안 변형시키고 그냥 쓰는 게 정상인데 사형식에서도 하나 문제 있었죠. 왜? 전치사를 집어넣어서 쓰는 경우가 하나 있었고 오형식에서도 지각동사랑 사역동사처럼 쓰이는 경우는 원래는 있는 모양 그대로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수동태를 만들었을 때 to가 들어가요. 이 이유들을 각각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사용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책에서 보면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하나만 하는 소리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뒤쪽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 잠깐 주의할 수동태요? 이거는 왜 안 나오죠? 이게 잠깐만요. 갑자기 초점을 잃어버려가지고. 자, 주의해야 할 수동태까지만 할게요. 주의해야 할 수동태까지만.
자, 왜냐면 수동태 중에 요거 있죠. 이거는 우리가 보통 수동태 만들 때는 비동사 PP 다음에 by 플러스 목적격을 썼는데 by를 쓰지 않네. at, in, to, by, of, with, to. 뭐야? by 말고 뭐가 많네. 보이시죠? 이건 어떻게 하지?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수어처럼 외워야 되는데 이 중에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표시해 드릴게요. 당연히 at, satisfied with. 그런데 이제 여기 be known for, be known by는 선생님이 따로 정리를 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렇죠. 여기 보면은 다른 거 딱히 없는데 be made of랑 from은 이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정도?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요. 4개 정도만 머릿속에 제대로 놓으면 되고, be known은 왜 그렇습니까? 자, be known이라는 말 자체가 know는 알다인데 be know는 알물 당하다? 좀 이상하죠? 알려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to를 쓰면 우리 여러분 to의 뜻은 누구누구에게죠. 누구누구에게 알려주다. 뭐 어렵지 않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자, for를 씁니다. for는요, 이유를 나타냅니다. 이유. 뭐뭐 때문에 알려지답니다. 그리고 as는요, 우리 as의 뜻이 뭡니까? 뭐뭐로써. 기억나시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 as는 뭐뭐로써 알려지답니다. 자, by는 일단 생략할게요. 왜냐면 여기 안 맞아요. 자, 그런데 to 뒤에 이렇게 사람이 쓰이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for는 뒤에 이유, as는 뒤에 자격이라고 써요. 이게 여기가 좀 어려워요. 이제 여기가. 자, 다음 같은 걸 보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Korea is known. 자, for가 있고 as가 있다고 칩시다. 무엇을 넣어야지 맞느냐? 한국은요, 알려져 있대요. 첫 번째, for와 as인데, s 뒤에는요, 이 a라는 대상과 동일한, 동등한 자격을 갖춘 대상을 집어넣어야 돼요. 예를 들면, 한국은요, 무엇을 알려져 있나? 김치? 한국이 김치야? 그거 말 안 되죠. 한국이 뭘로 알려져 있냐? 드라마 강국. 그럼 드라마 강국이라는 것은 결국 한국이란 말을 바꿔 써도 큰 문제가 없죠. 또 한국은 예의범절로 알려져 있다. 그럼 한국이 예의범절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자, 이것처럼 as를 쓰는 경우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그거를 그냥 그대로 코리아라 말고 바꿔서 집어넣어도 문맥상 의미가 큰 차이가 없는 거.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광주는 뭐뭐로 알려져 있다. 근데 광주가 뭘로 알려져 있을까? 맛의 도시. 그럼 맛의 도시랑 광주란 말은 바꿔서 큰 문제 없죠. 그런데 광주는 김치로 유명하다. 그럼 광주가 김치야? 이거 말 안 되죠. 자, 방금처럼 말이 안 되는 부분을 쓰는 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유. 여기에 한국은 김치 때문에 유명하다. 그럼 그 이유, 유명해진 이유를 적는 거니까 굳이 똑같을 필요가 없죠. 한국은 K-팝으로 유명하다. 한국이 K-팝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은 K-팝을 만드는 나라로 알려졌다. 그때는 s를 쓰겠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s를 쓰는 경우는 그 앞에 있는 대상 A와 B가 동등한 어떤 조건을 갖춘 경우고, 자, for를 쓰는 경우는 그 뒤에 그것이 유명해진 이유를 적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봐야 되는 전치사 뒤에 by를 쓰지 않는 단어들을 주로 다뤄놨고요. 자, 요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동사 구라는 말만 알면 쉬워요. bring의 뜻이 뭡니까? bring. 가지고 오답니다. 그런데 bring이란 단어하고 up이란 단어를 합했더니 전혀 다른 뜻의 기르다라는 뜻이 됐습니다.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 두 단어를 따로 분리해 쓸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든 한 몸처럼 같이 움직여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기르다라는 말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세 단어짜리도 있을 건데 여기는 안 나왔나요? take care, look after 대신에 같은 뜻으로 take care of란 단어도 역시 돌보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take는 가져가다는 뜻이고 care는 돌봄, 보살핌이라는 뜻이에요. of는 전치사예요.
이 1번과 2번과 3번이 전부 이렇게 합해져야지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돌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거를 수동태로 바꾸든 무슨 짓을 하든 이 단어들 3개의 배열을 내 마음대로 중간에 잘라가지고 딴 데 넣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자, 그 말인데요. 그 대표적인 애가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잔인한 말인가 해서 run over란 단어가 뭐뭐 위를 달려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동차가 캥거루 위를 달려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럼 치고 간 거야. 어떻게 돼? 덜커덕. 그만 한마디로 해결되죠. 캥거루 덜커덕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말로 우리 치고 튀다 정도 쓰면 되겠죠. 근데 그 달리다는 단어는 전혀 우리가 뺑소니 치는 거랑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이거 단어랑 오버가 같이 쓰이는 순간 자동차가 캥거루를 치었다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수동태로 바꿀 때, 자, 더 캥거루가 목적어였잖아요. 그럼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겠죠. 자, 문제는 비동사 플러스 pp인데요. 와우, pp. 자, run over란 단어 보시죠. 그런데 이 중에서 진짜 동사로 쓰이는 것은 run밖에 없어요. 맞나요? 다 마찬가지예요. call off에도 call이 동사 모양이고 left 얘가 동사 모양이고 나머지 동사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아니 pp를 만들어야 되는데 비동사 플러스 pp를 만들어야 되는데 최소한 pp 모양이 나온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looked 이렇게 쓰겠어? 업드 쓰겠어? 안 되겠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 첫 단어만 전부 pp형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run의 과거는 ran, 과거 분사는 다시 run이에요. 바로 이 run이 여기에 쓰여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캥거루는 was run over, 치였다. 근데 중요한 게 over란 단어가 나왔는데 뒤에 또 by란 전치사 또 나왔네. 되게 모양 이상하죠. 하지만 조금 전 말한 것처럼 이 단어는 한 단어예요. 전혀 이상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occur라는 것을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쓰는 겁니다. 대부분 제일 대박인 게 이거야. turn on 뒤에 또 by를 써. on 뒤에 또 by를 써. 아니 on도 전치사인데 또 by를 어떻게 써? 이상하다? 전혀 그럴 거 없습니다. 왜? 여기는 on이라는 뭐뭐 위에라는 말로 쓰는 게 아니고 turn이라는 단어와 함께서 두 가지가 같이 쓰여야지만이 무엇을 켜다라는 뜻을 쓰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문장을 사용하시면 여기까지 문제 풀이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숙제는 주말에 조금 우리가 무리해서라도 6-3에서 6-4 여기까지 풀이해서 우리가 해봅시다. 오늘 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왜 마지막 걸 비워놨나요? 요거는요 조금 다른 형태도 같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비워놨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엑기스예요. 제일 중요해요. 이거 잘하면 수동태 잘 배웠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